3D 프린터 예제 3번 저희 함께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예제 도면 확인해 주시고요. 우선 여기에 나와 있는 예제 도면에 항상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이렇게 입체도, 예, 이렇게 입체도와 조립도. 그래서 1, 2, 3을 항상 봐줘야 되고요. 여기서 봐야 될 때 관점을 두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얘 앉아 있는 형상이에요. 처음에 우리가 그래픽을 그릴 때 어디부터 그릴 건가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이유가, 스케치할 수 있는 면을 우리가 선택할 때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요렇게 되어 있는 면, 그다음 얘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되어 있는 면, 요거 봐주시고, 그리고 입체도를 좀 조립도를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식으로 조립이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배치를 하면 좋을 것인가, 즉 기준을 어디 잡으면 좋을 것인가 라는 것을 보기 위함이고요. 두 번째는 3D 프린터 할 때 어떻게 안착을 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관점에 두고 봐달라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NX에 가서 새로 만들기. 자, 모델 확인하고요. 첫 번째, 그릴 때 우리가 스케치면을 잡을 때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요쪽이 X 평면, 요쪽이 Z축, 즉 XZ 평면을 잡아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니까 이쪽에 스케치를 선택을 하게 되면 스케치 평면 어디 잡을까요? 자, 우리는 여기죠. XZ 평면 해서 이렇게 확인.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준 포인트를 어디 잡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저는 그래픽을 할 때 기본으로 여기를 잡겠어요. 왜냐하면 여기하고 여기가 서로 매칭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중심, 요 중심을 기준으로 저는 이렇게 하나 1번 파트를 그리고, 요 중심을 기준으로 이렇게 2번 파트 그려 놓겠다 이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편하게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할 때 기본적으로 8과 그 다음에 여기 B라는 치수, 얘가 서로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요 A라는 치수와 여기에 직경 8, 6이라는 치수가 서로 연관되기 때문에 A는 뭘로 할까요? 자, 1mm의 범위 내에서 작은 치수, 즉 5mm로 잡으면 되겠고요. 여긴 8mm니까 이 B 치수는 얼마나 하면 되냐? 7mm로 잡고 하겠다라고 미리 선정을 해 놓고 하시는 게 좋아요. 도면에다가 이렇게 써 놓으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럼 진행해 볼게요. 이 원점 잡았으니까 저는 여기에 중심선 하나, 중심선들을 그어줄 거예요. 라인으로 수직과 수평 이렇게 그어주고요. 요 중심이 여기에 X, Y, 요 표 여기에 우리가 붙어야 되겠죠. 예, 붙이는 방법. 더보기에서 지오메트리 구속 조건으로 하셔도 되고요. 얘를 그냥 C, 키보드 C를 눌러주면 이 구속 조건표가 뜨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보기에서 막 눌러서 들어가는 것보다 이렇게 타이핑 C를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동일 직선상 해서 얘 선택하고 X, 얘 선택하고 Y 이렇게 하고 닫기. 그 다음에 원을 보면 여기에 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원 하나 있죠. 그래서 저는 원 두 개를 동시에 그려 버릴 거예요. 원 중심에서 하나, 또 중심에서 하나. 이 확대를 해보면, 자, 원이 제가 중심에서 그렸다지만 한번 요 원 가져가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뭔가 하나 반짝거려요. 그죠? 요거는 중심이 안 맞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C 여기서 다시
키보드 C를 눌러주고요. 여기 동심 얘를 여기다가 일치시켜라. 그러면 일치가 됐습니다.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요 원의 치수가 우리가 얼마로 되어 있죠? 파이 6이죠. 그래서 급속 치수 얘가 파이 6. 그 다음에 바깥에가 R6이니까 파이라면 파이 12 엔터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요 선 있죠. 요 선은 요 중심과 어떻게 해요? 평행하게 그어지는 거고 요 R6에 탄젠트하게 붙은 거죠. 그래서 라인 대충 수직으로 그려주고요. C 접합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요 선이 여기에 붙는다 라고 해주면 딱 붙죠. 그리고 여기 끝선까지의 치수가 얼마로 되어 있어요? 26. 그러면 치수 요 끝점에서부터 요 끝점까지의 거리는 26 엔터. 그리고 여기서 라인 하나 더 그을게요. 요 끝점에서부터 각도를 가지고 갔고요. 그죠? 그 다음에 아크 요 전부터 여기까지 요렇게 그냥 대충 붙이지 말고 그으세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C 타이핑해서 요 원호가 여기에 붙어라 이렇게 탄젠트하게 붙어라 됐고요. 그 다음에 치수가 뭐냐면 여기에 지금 43이라는 치수 있죠.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3.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요 원호까지 요 거리가 얼마로 나왔냐면 23. 그 다음에 원 R 33. 이렇게 있으니까 요 치수들 만족하게끔 치수 기입을 한번 해 주겠습니다. 치수 요 끝점부터 요 중심까지의 거리가 43 엔터. 그리고 여기서부터 요 원호까지 요 거리가 23 엔터. 자, 그런데 지금 빨갛게 나왔죠. 네, 그럼 얘를 한번 삭제를 해 주고요. 치수 자 방사형으로 바꿀게요. 여기 눌러서 방사형으로 해서 얘를 찍어주면 R 33 엔터 됐습니다. 근데 여기 떨어졌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리고 치수 다시 한번 요 끝점부터 여기까지가 23 엔터. 자 바뀌었는데 중요한 거는 찌그러져 버리죠. 그래서 여기를 자꾸 이렇게 한번 움직여 보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요 치수 다시 한번 지워 주고요. 얘를 익스텐전으로 한번 붙여 보고요. 익스텐전으로 붙여 주고 그 다음 다시 한번 치수를 넣어 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23 엔터 확인. 지금 33과 23이 지금 요 탄젠트한 부분하고 여기가 지금 구속 조건이 서로 충돌한다라고 중복됐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얘를 한번 R값만 삭제를 해 볼게요. 얘도 삭제를 해 보고요. 그럼 안 되겠네요. 23이 문제가 되네요. 12. 여기가 R값으로 보세요. 여기 R값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파이가 아니고. 그럼 얘를 R 얼마로요? 6으로 바꿔주고요. 예. 여기서 문제가 있었네요. R6이고, 그 다음에, R6. 여기 지름이 어디로 도망가고 없네요. D. 에서 여기가 치수, D. 여기가 파이 6 엔터. 네,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좀 나아졌겠네요. 여기 됐고, 그 다음에 치수 D 요선부터 여기까지 23 엔터, 그리고 반지름 방사형으로 해서 여기가 33 엔터. 예,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치수 이제 확인했더니 끝났고요. 여기 치수가 보면 R 값이 하나 더 있어요. R6과 여기 R6. 여기에 치수가 하나 뭔가 또 오버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워볼게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끝냈고,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여기에 R 하나 5mm 떨어진데 이렇게 있고, 요 선이 19mm.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하나, 요 형상을 하나 더 그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5mm가 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 오프셋. 예? 얼마? 5mm가 떨어졌다. 어디서? 여기서. 바깥이 아니고 안쪽으로 확인. 그 다음에 라인 이렇게 그어주고요. 라인의 치수가 중심부터 19mm다. 예,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 끝점까지가 몇 mm다? 19mm다. 오케이, 됐고요. 이제 필요 없는 선들 잘라서 정리해 볼게요. 트림, 예, 잘라주고요. 여기 잘라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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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톡 튀어나온 거 잘라주고요. 그리고 요 원호 잘라주고요. 깔끔하게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해주면 불필요한 거 다 잘랐죠. 그리고 요 선분 얘는 참조선으로 바꿔주고요. 빨갛게 됐을 때 오른쪽 버튼 누르면 요 표가 나오니까 여기에 참조하도록 변환.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스케치 끝났습니다. 그러면 스케치 종료. 자, 여기에 요 선이 하나 남아 있네요. 요거 삐쭉 나온 거, 얘 또 잘라주고 해서 스케치 더블 클릭, 트림, 예, 트림 잘라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스케치 종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돌출로 얘를 처리를 해야죠. 그래서 돌출, 저는 영역 경계 곡선 좋아하기 때문에 영역 경계 곡선으로 해서 여기 클릭, 예, 원은 클릭 안 할 거예요. 원은 뚫려 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원은 클릭 안 하고 폭이 16이죠. 그러면 시작점이 마이너스 8에서 8까지, 그리고 추정되면 그냥 없음으로 볼값은, 그 다음에 적용, 그리고 이제 요 안에 걸 이렇게 뺄 거예요. 안에 걸 또 돌출로 뺄 건데 안에 선분이 안 보이죠. 그러니까 화면 아무 데나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꾹 누르면 이렇게 와이어 프레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 마우스 프레임 갖고 가서 오른쪽 버튼을 살짝 놓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영역 경계 곡선에서 단일 곡선, 그 다음에 교차점, 교차에서 정지 이렇게 하고 요 선 누르고요. 그 다음에 단위 교차되는 지점에서 했으니까 요거 이렇게, 그리고 또 요렇게 요서 요렇게. 자, 여기만 빼줄 거예요. 여기만. 네? 여기만 빼줄 겁니다. 여기 살이 남아 있으니까 빼면 안 되겠죠. 8mm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에서 3mm까지 뭘 내줄까요? 빼기로 해서 확인.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꾹 눌러서 위로 이제 모서리가 있는 음영 처리 모서리 표시에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놔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게 우리가 파트 1번이 모델링이 끝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면 끝났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쪽에다가 각인 하나 해줘야죠. 얘를 이런 식으로 대충 놓고 F8번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딱 정확하게 이쪽 면이 보이거든요. 각인의 위치는 임의의 장소이기 때문에 저는 스케치를 여기다 해서 확인할게요. 왜냐하면 각인할 수 있는 기준선을 하나 그어야 되거든요. 라인에서 이렇게 해서 긋고요. 그 다음에 스케치 종료, 그리고 메뉴, 삽입, 곡선, 텍스트. 네. 평면에서 할 거예요. 평면에서. 그리고 이제 점 지정을 하라고 했는데 여기 요 지점에 이렇게 점 지정을 해서 보니까 이렇게 누워 있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당기면 각도는 90도 엔터. 그리고 우리가 쓸 텍스트는 01번 됐고요. 그리고 확인. 그럼 이렇게 01번 나왔죠. 그 다음에 돌출. 여기서는 영역 경계 곡선이 좋습니다. 영역 경계 곡선으로 여기와 여기를 찍어주고 이렇게 돌려 보실게요. 자, 얘를 0으로 한번 바꿔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바꿔보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게 보이죠. 여기에. 그리고 빼기 상태에서 확인.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각인이 끝난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컨트롤 W를 눌러서 컨트롤 키와 W 키를 동시에 눌러서 이런 박스가 뜨면 모두 감추기 하고 솔리드 바디만 보여라 라고 하고 닫기. 그러면 이렇게 각인을까지 되어 있는 제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저장을 해 버려야죠. 자, 파일 눌러서 저장. 자, 여기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러면 여기에 전 데이터 이 부분에 뭘로 할 거냐면 얘가 3-1 이치만 여기다 엎어 쓸게요. 3-1 해서 오케이. 3-1 있다고 하네요. 3-11로 할게요. 11 오케이. 자, 이렇게 저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W 눌러서 모두 표시해주고 닫기. 자, 이런 식으로 해주고요. 그리고 다시 컨트롤 W 해서 솔리드 바디 감춰주고요. 스케치 감춰주고요. 그 다음에 곡선 감춰주기요. 각인 수치도 없어졌죠. 닫기. 그 다음에 여러분들 키보드 데스크탑을 쓰고 있으면 방향키 위에 엔드키라고 있어요. 방향키 위에 엔드키. 그 엔드키를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여기 다시 뜹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파일 새로 만들기 똑같이 해도 돼요. 새로 만들기. 그리고 모델 확인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스케치 요 2번 파트 그릴 거예요. 얘도 XZ를 찾아서 딱 이렇게 해서 확인. 그 다음에 원을 중심으로 했죠. 그래서 라인 하나 중심선을 또 우리 긋고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지오메트릭 구속 조건 C 동일 직선상 찍어주고 얘가 X에 얘가 Y에 그리고 닫기. 그 다음에 이제 원부터 그려야죠. 원 2개 그릴 거예요. 여기서 교차된 점 여기 찍어주면 좋아요. 교차점 요거 켜주고 요 교차점에서 원 하나 이렇게 교차점에서 원 2개. 근데 이게 정확하게 교차점으로 왔는지 한번 줌인을 해보니까 그 교차점이 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름 A 값이죠. A 값은 파이가 6이니까 나는 A 값 얼마로 한다? 5로 하겠다. 자, 지름 급속치수에서 지름 여기는 파이 5로 하겠다. 그 다음에 여기 반지름은 여기 보니까 여기 파이로 나와 있어요. 아까 R로 나와 있었죠. 여기는 R5로 하겠다. 엔터. 자, 여기는 R5. 여기도 파이로 나왔네요. 그러면 여기는 파이 12로 하겠다. 이렇게. 여기는 파이 5, 여기는 파이 10.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제 뭐 해줄 거냐면 라인을 그어줘야죠.
요거 라인, 요거 라인, 요거 라인. 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라인, P라인 하셔도 돼요. P라인, 긋고, 긋고, 긋고. 저 대충 긋은 거예요. 네, 아무 데나. 그래갖고 이 선분을 여기다 붙이고, 이 선분을 여기다 붙이면 되겠죠. 지오메트리 구속 조건, 접합, 얘를 여기다가, 또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치수가 중심에서부터 15mm.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5mm 엔터. 그리고 이제 요거 남아있죠, 요거. 예. 자, 알파벳 5를 쳐도 되고요. 단축 아이콘에서 원 해서 아무 데나 그려주시고요. 지오메트리 구속 조건 C 해서 동일 곡선상의 점 해서 중심 찍고 여기다가 그 다음에 여기에 중심까지 치수가 4mm. 그래서 급속 치수 여기서부터 중심까지가 4mm 엔터. 그 다음 지름은 얼마? R4니까 지름은 8mm 엔터. 그리고 라인 대충 아무데나 이렇게 그어 주시고요. 자, 지오메트리 구속 조건 C 접합 요 직선을 원에다, 요 직선을 원에다 이렇게 붙여 주세요 라고 시킨 다음에 불필요한 선들 다 트림을 자를게요. 트림을 여기서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타이핑을 하셔도 돼요. 키보드에서 T 쳐주시면 트림이 나오니까 얘 잘라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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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끊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다 끊어줬으면 이제 스케치 끝난 겁니다. 닫기, 스케치 종료. 돌출만 하면 되죠. 네. 먼저 요 A 값 16이죠. 그래서 돌출 먼저 요 영역 경계곡선으로 얘 찍고 마이너스 8에서 플러스 8까지 해서 적용. 그 다음에 이 원통을 감싸고 있는 이거죠. 예, 요거를 한번 또 해볼게요. 영역 경계곡선 유지하고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얘는 B값 여기가 8이었으니까 아까 우리 7mm 한다고 했죠. 그래서 마이너스 3.5부터 3.5까지 해서 얘는 결합을 할 거예요. 결합. 요 원하고 적용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요 앞에 있는 거 요것만 해주면 되죠. 그래서 또 영역 경계 곡선 돌출로 유지가 되고 있죠. 제가 적용하게 되면 유지를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찍고 얘는 폭이 얼마 돼 있어요? 6mm. 그러니까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3까지 해서 얘도 결합 어디 오고 여기 오고 결합을 해서 적용. 오, 이쪽에 뭔가 더 늘었죠? 그래서 언두. 네, 다시 한번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3 확인.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게 다 끝났고요. 얘가 정말 하나, 둘, 세 개가 돌출하면서 다 결합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게 결합이라는 버튼 눌러서 한번 가져보면 동시에 빨개져요. 그럼 이건 결합이 된 거예요. 그럼 얘도 끝났으니까 이제 세이브 에즈로 파일에 저장, 다른 이름 저장으로 3-2가 있으니까 여기는 3-22로 해놓고 OK 됐습니다. 그럼 3-1 보니까 여기에는 컨트롤 W로 모든 거 모두 불러오기 이렇게 해서 다 이 지오메트리 퓨처가 보이게끔 해 놓을게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다시 이제 어셈블리 만들 거예요. 새로 만들기. 그리고 밑에 어셈블리 오케이 됐죠. 그러면 파트를 선택해라. 기준 파트 저 1번 파트 선택할 거예요. 3-11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이 상태에서 확인. 네. 즉 이게 바로 내가 불러냈던데 그렸던 원점 절대좌표값에서 그냥 바로 불러진 거예요. 그 다음에 컴포넌트 추가. 컴포넌트라고 하면 부품 추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기 3-2 오케이. 바로 이 자리에서 그냥 확인. 됐죠? 그러면 요 도면이나 요거하고 요거가 같죠, 서로. 예. 그런데 3D 프린터로 이렇게 뽑으면 출력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안착하는 데가 이쪽 면이 되거나 아니면 이쪽 면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안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불편하단 말이죠. 그럼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요 볼대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가 아니고 일자가 되게. 그럼 얘가 이렇게 얼마 돌아요? 90도가 회전되어서 조립되면 이쪽 면을 요 보이는 이쪽 면을 출력면으로 쓰면 되겠죠. 출력면 즉 그 우리가 있는 베이스면 베드면이라고도 하고 플레이트면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올라갈 때 요렇게 돼 가지고 여기 요렇게 앉게끔 요 면의 일치가 여기에서 되면 훨씬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제 얘를 각도를 한번 돌려줄 건데 여기 보면 어셈블리 구속 조건이 있어요. 얘를 눌러 주시고요. 각도, 네, 각도 요 면 오고 요 면의 각도가 지금 90도 되어 있으니까 얘를 180도 엔터. 다시 언두 한번 해볼게요. 언두. 자, 각도 잘 봐야 되는데요. 요 각도고 요 각도예요. 여기가 지금 90도죠. 그래서 얘를 잡고서 이렇게 당겨 볼게요. 괜찮아요. 이렇게 여기 센터 움직이고 있죠. 근데 신경 쓰지 말고 당겨 볼게요. 이렇게 당겨 보니까 170도. 그럼 여기가 180도 엔터. 이렇게 주면 되겠죠. 예. 그럼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 지금 올 갭도 있고 떴죠. 그 다음에 동심. 자, 요 원을 가지고 요 원까지 와라. 자,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다 왔어요. 그럼 확인. 자, 볼게요. 이렇게 돌려서 요 상태에서 F8번을 눌러주면 이렇게 딱 되죠. 그러니까 프린터 출력 방향을 바닥 방향을 이런 식으로 해서 놔주면 깔끔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출력할 때 지지대를 최소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놓는 거예요. 자, 컨트롤 키와 H 키를 동시에 한번 눌러보면, 잠깐만요. 놓고 컨트롤 키와 H 키를 동시에 그 NX에서 눌러보면 여기에 이렇게 한번 제가 Y 방향으로 해서 볼게요. 확인해서 보면, 자, 지지대가 어디에 나오냐면 여기가 최하 바닥이거든요. 그럼 요 바닥에서부터 여기 지지대가 이렇게 생길 거예요. 이렇게. 아니면 여기까지. 여기가 지지대, 즉 서포트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요 바닥부터 이렇게 가보니까 요 바닥보다 여기가 높죠. 이렇게 높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지대가 이렇게 생기는 영역이 되겠다. 예. 그러면 여기만 우리가 다 긁어버리면 쉽게 되겠죠. 여기는 없잖아요. 형상이. 그러니까 지지대가 안 생긴다고요. 그래서 지지대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요 방향을 해줘야 출력 시간도 감소가 되고 사상 시간도, 지지대를 긁어내는 시간도 감소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해놓고, 자, 파일, 이제 저장, 다른 이름이 저장, 그래서 얘는 A3-1, 그냥 A3-1, 3번 예제 A다 이거죠. 확인.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우리는 이제 파트 파일 1번과 2번 만들었고, 그 다음에 어셈블리 파일 만들었죠. 그 다음에 감독관님들이 측정할 수 있는 스텝 파일, 여기서 내보내기, 예, 감독관들이 측정할 수 있는 감독관용 파일. 그래서 여기 밑에 이렇게 내려가 보면 STEP, 스텝 파일 해서 여기에 그냥 AP 요거 214 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확인해 버리면, 네, 경로는 지정해 줘야 돼요. 아까 아마도 그 기본적으로 내가 그 USB 드라이브에 했기 때문에 글로 갔을 거예요. 이렇게 좀 기다려 주면 끝났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3D 프린터용 출력 파일 만들어야죠. 그래서 파일 똑같이 내보내기, STL 파일 놓고요. 객체를 선택해 달라고 하죠, 여기에. 그래서 요거와 요거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경로 지정해 줘야죠. 경로 어디로? 내 컴퓨터에 드라이브에 여기로 해서 A3-1, 예, 여기 없죠. A3-1 오케이. 그리고 확인. 그러면 여기로 경로가 만들어져서 들어갔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파일이 하나, 둘, 어셈블리 셋, 감독관용 파일, 스텝 파일 하나, 그 다음에 3D 프린터 출력용 STL 파일 하나, 이렇게 해서 끝났고요. 근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검사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갭이 얼마나 떠 있나? 일정하게 떠 있나? 여기가 갭이 없으면 출력해보면 붙어버려요. 여기 보니까 0.5, 0.5씩 등간격으로 떨어져 있는 것 같고요. 딱 보니까 이 원도 0.5로 다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출력할 수 있는 준비가 모두 끝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제 3를, 예제 3번을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도 스스로 한번 NX를 가지고 연습해 보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